4명이서 나와가지고 양쪽 팔, 양쪽 다리 들고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엉덩이가 양쪽이 부어가지고 대변을 못 볼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과 정도 갔었고. 도망치다가 없어진 애들은 90%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오십 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금 찾아온 길. 결코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히 떠오르던 어린 날의 기억들이 있었다. 주광모 씨는 10살부터 14살까지 4년 동안 아무 연고도 없던 이곳 선감도에서 살았다. 녹록지 않은 세월, 고난의 날들을 지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기어코 살아남았다. 바닷가 자갈돌도 우리하고 놀고요. 푸른 하늘 서울들도 우리하고 놀아요. 많기도 하구나 우리들의 동무들. 즐거우게 잘 자라자 성감하고 형제들. 솟는다 붉은 해가. 그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락 주신 분이시죠? 네. 네. 이쪽으로 앉아주시네요. 선생님 오늘 찾아오는 길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슬슬 오니까 뭐 그런 데로 찾아오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요. 포천서까지 오느라고. 아, 포천에서 출발하셨어요? 오늘 하루 쉬면서 내가 여기서 생활했다는 게 그게 조금 저거 해가지고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피해가. 그렇죠. 맞아요. 많이. 60년대 초반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군산 친척집에서 지내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인천을 향해 무작정 상경한 10살 소녀는 집 주소를 대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울역에서 붙잡혀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로 보내졌다. 그리고 며칠 만에 버스에 실려 다시 배를 타고 이곳 선감도에 도착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린 소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1942년부터 40년 동안 운영된 소년보호시설 선감학원. 거리의 불황아들을 교화 교육한다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 소년들의 삶은 참혹했다. 맞는데 엎드려 뻗치고 처음에는 맞아요. 그러면 한 대, 두 대는 맞아요. 나중에는 못 맞잖아요. 아프니까 어린애들이. 4명이서 나와가지고 양쪽 팔, 양쪽 다리 들고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냥 엉덩이만 들떡들떡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어린애들 들어가지고 힘 있는 저 사장들이 들어가지고 반장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패대기 치는 거예요. 어디 부러지거나 뭐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며칠 동안 이렇게 붓잖아요. 밥 타다 줘 그냥. 밥 타다 주고 그냥 방에서 있어. 왜? 밖에 나가면 소문 날까 봐. 거의 매일 메타적이 이루어졌고 곡괭이 자루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양쪽이 부어가지고 대변을 못 볼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과 정도 갔었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밖에는 성감도라는 것은 잊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도 5명에다가 2명 살고 3사람 죽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섬으로 붙어요. 꼭 먼 데로 안 떠나려가라. 물발이 어떻게 그렇게 도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도망치다가 없어진 애들은 90%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 죽으면은 시신에 제일 먼저 붙는 게 소라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있을 때도 뭐 탈출해가지고 내 친구도 하나 아주 참 친하던 친구인데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기어코 나중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그러니까 탈출하다 죽나? 잡혀가지고 아주 죽나? 재수 없으면 그냥 100% 죽는 거예요, 둘 다. 자기는 안 죽이진 않았지.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으니까 애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동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애 하나 죽었다고 누가 슬퍼서 울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미워해요. 가서 파묻어야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신을 본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해, 상상도. 한창 전쟁을 치르던 일제가 인력 조달을 목적으로 문을 연 선감학원. 광복 후에도 이곳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높은 사람이 시찰 나올 때를 제외하면 끝없는 노동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나라는 빈곤층 어린아이들을 청소하듯 시내에서 치워버렸고 부패한 몇몇 운영자들은 입속을 챙겼다. 이곳을 거쳐간 4,691명 소년들의 인권은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지배층들은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길거리에 가난한 아이들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틈타서 여기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아이들을 충분히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여기서 강제로 집어넣고 수용해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기합을 주고 구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너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많을 때는 500명 정도가 선감학원에서 공동 생활을 했다. 현재 경기창작센터가 위치한 곳이 선감학원 본부격인 사무실 자리. 그 주위로 4개의 숙소가 있었다. 17살부터 기껏 커봤자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었다. 지금 이 자리부터 저쪽 뒤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철골이 보이는데, 비닐하우스 철골 끝까지가 숙소 자리였어요. 성심사였다고. 이 추워서 추울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바라기 했다는 거예요. 여기 쭉 요거 하나 이제 기대면 여기 애들 쭉 서 있고, 근데 추울 땐 여기 와서 전부 이러고 기댔던 생각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굶주림, 도를 넘어선 폭력.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리기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피해자들 130여 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 그룹에 속하는 성감학원 사건 피해 생존자 김성 씨. 올해 77세인 그는 얼마 전 암 수술을 받았다. 힘든 투병 중에도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고 했다. 50년대 성감학원에 대해 증언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떨어요. 이 손 떠는 것이 그 당시부터 그렇게 떨었어요. 왜냐면 그 프라마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더 떨지. 이게 손 떠는 게 그다음 제가 원체 그냥 항상 그냥 불안 속 편할 데가 없었으니까. 1953년 전쟁통에 입소한 선감학원에서 7살 어린아이였던 그도 매일 밭을 메고 흙을 날라 염전 두굴 쌓았다. 운영자들의 묵인하에 선배 반장들이 행하는 폭력이 가장 두려웠다. 같이 입소한 친형과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게 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형은 생애 마지막까지도 참혹했던 그 시절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다. 못 만나게 해요. 형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고 해서 어떻게 해서 비밀리에 만나서 남한테 그 학원생들한테 들키면은 그 형도 죽고 나도 죽어.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형하고 추억은 없어요. 그 앞에 그 바닷가에 꽃게가 많이 잡혔어요. 바닷가에. 근데 학원생들은 거기 못 들어가. 근데 이제 머리 큰 사람들은 암암리에 올라가서 이제 배고프고 그러면 꽃게 잡아다 삶아 먹고 그러는데, 우리 형님도 거기 한숨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한 입 먹으려면 이제 동생 생각이 먼저 나는 거지. 말하기 싫다. 성감학원에서 보낸 6년의 세월은 어린 소년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렸다.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된 기억이 불쑥불쑥 찾아와 그를 괴롭혔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아내와 세 딸이었다. 이 사람은 꼭 잘 살아야 되겠다. 꼭 돈을 벌어서 우리가 호강하고 살아야 되겠다. 딴 사람 못지않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거든요. 뭐 저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저씨는 절대 고생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가슴에 나는 와 닿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적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이제 와서는 둘이서 이제 좀 많이 서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도 내가 비유 맞히냐고 좀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아요. 왜냐면 내 성질 자체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 살다 보니까 포악해져 있고, 그러니까는 좋은 마음씨 고운 애들도 나쁘게 돼. 거기서는.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은 살린 셈이지. 예. 너무 도와줘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성감학원 폐쇄 후 40여 년. 오랜 세월 역사의 그늘 속에 감춰져 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경기도와 많은 뜻있는 이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흘려서 지나가기는 너무나 아픈 상처다, 우리한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 아픔을 누가 기억해주며 또 새롭게 그런 걸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아픔이 치유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성감도에서 이루어졌던 성감학원에서 일어났던 그 어둠의 그 이야기들은 도저히 돌아감을 원천적으로 거부당했던 소년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들이 오매불망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그 소원들,
갈구, 어떤 뭐 내 참여랄까, 깨달음이랄까, 어떤 뭐 통곡이랄까, 그런 곳에서 그 짧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섬이라는데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혼이라도 하늘 높이 그 자유를 찾아서 날아갔으면, 진짜 해방된 세계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2020년 현재 성감학원 사건 관련 여러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진상 규명과 더불어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정신적 아픔을 치유할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다. 친구를 내 손으로, 그것도 어려서 내 손으로 이렇게 장례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치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꿈에 친구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많은 에너지를 쓰신 거예요. 돌보가 사랑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긴장, 스트레스, 그래서 결국 살아남으셔서 여기 같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고통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인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의료 지원도 시작됐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한 탓에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그렇고 또 치료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도 제대로 그 치료를 못 해왔던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그런 큰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피해자 신고가 됨으로써 어떤 앞으로 있을 모든 저기에 같은 급으로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이걸 따뜻하게 발굴을 해서 번듯하게 유령비례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일이라도 지내주고. 뭐 다는 못해도 와서 집중 못해도 요새는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나라가 매스컴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과라도 해주면은 그것만이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더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일들은 다 잘한다 하면서도 이런 일은 왜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감학원을 제대로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과거의 고통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 또다시 성감학원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성감학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다. 어둠 속 섬에도 동트는 새벽이 있었으련만 아주 오랜 날 유폐된 섬 속에 소년들이 있어야만 했으니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정령 역사일진데 삼가 오늘 무릎 꿇어 어머니 기다리시는 집으로 밀물치듯 어이 돌아가소서. 이 비루한 역사 용서하소서.